여러분들 이제 좀 바다 음식이 선사시대부터, 그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도대체, 네, 누가 기록을 남겼는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냥 우리가 밥상에서 만났던, 네, 생선이나 어패류, 네, 해조류, 이런 거에 저렇게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었나. 네, 뭐 사실, 제가 너무 빨리 하느라고 네, 다 하지도 못했는데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네, 이제는 그림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네, 우리 바다 음식의 역사나 이제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네, 여러분들하고 한번 네, 몇 가지 뭐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네, 한번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림은 사실은 고기잡이. 네, 사실은 우리는 생선도 물고기라고 부르고 또 그냥 고기라고도 불렀어요. 그죠? 네, 그만큼 중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어림도 없죠. 서양은 무조건 피쉬 아니면 미트. 그죠? 네,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생선도 네, 고기라고 불렀던 그런 민족이죠. 네, 사실 이 당시에 고기잡이는 어떤 생존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또 놀고 있어요. 하나의 놀이의 찰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그런 성향이 네, 있었고 그걸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네, 고기잡이가 일종의 생활이기도 했지만 잡아서 먹고 네, 해결하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놀이로서 네, 이건 조영석이라는 조선 후기에 풍속 화가인데요. 네, 이분의 어선도라는 그림 보면은 네, 이렇게 네, 같이 상 차려서 술 마시고 그죠? 노는 네, 그런 풍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경우는 김홍도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렇게 네, 그 고기잡이 방법이죠, 그죠? 네, 망을 쳐놓고 잡아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독을 싣고 다니면서 아마 젓갈을 담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네, 김홍도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계 수단이었던 걸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도 네,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계를 잇는 네, 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또 뭐 한쪽에서는 놀고 있는 네, 고기 잡는 풍경을 그린 네, 풍속파. 네, 이것도 이제 그 정세광이라는 사람의 천어도 네, 물고기 잡는 낚싯대를 들이워서 물고기를 잡는 네,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네,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네, 많이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홍도 그림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 그 김준근이라는 네, 사람이 사실은 또 풍속화라고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사실 김홍도나 조선 말기의 그런 궁중 하원과는 격이 다르게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디서 팔았는가 하면 인천에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준근이 수천 점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김준근이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오지만 이 그림들을 누가 사갔는가? 그 당시에 이 땅에 들어왔던 조선 말에서 개화기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분들 그림은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비엔나 박물관이라든지 뭐 파리에 있는 박물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사오지는 못하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준근의 그림을 보면 조선 후기에 이제 여러 풍습들을 볼 수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네, 바로 네, 그 고기 잡이에 대한 네, 그림도 많이 있어서 갖고 왔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김준근 네, 한번 찾아서 도서관에도 책이 많으니까 화집도 있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도 중요하고 또 기록보다 더 한순간에 딱 보여주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김중근의 그린 그림으로 그물로 고기 잡는, 낯설지 않잖아요, 그죠? 낯설지 않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거죠. 저렇게 잡으면 저기다가 이제 집어 넣겠죠.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좀 익숙하죠. 목포에는 강이 안 오나요? 서울의 한강은 되게 추워서 많이 얼었다고 해요. 그죠? 바로 얼음 위에서 낚시질하는, 저러고 낚시질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뭐 어떤 미적 감각 그런 것보다 그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저기 위에 써 있죠. 얼음 위에서 낚시질하는 모양.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민족학 박물관에 가 있어요. 아까 건 비엔나에 가 있고, 자, 실제로, 이것도 역시 이제 김준근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미역 따는 그림이래요. 저거 갈퀴를 써서, 미역을 건져 올리는, 그림. 그래서 자, 뭐, 저건, 치열했던 삶의 현장이죠. 뭐, 그죠? 놀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소금이죠.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금 하면 이 목포 지역도 되게 유명하던데, 소금 천일염. 그죠? 자염. 자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일염을 전통 소금이라고 했을 때 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제부터 천일염이 이쪽 지역에서 염전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지니까, 사실 뭐 전통적이긴 하죠. 100년 정도만 지나도 우리가 전통 음식의 범주에 넣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염전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전에는 저렇게 자염이라고 해서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어서 끓여서, 저게 일반적이었어요. 끓일 자자를 써서, 밑에 불화자 4개가 있는 자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소금을 만드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염이 있고 저렇게 끓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천일염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제 저 방식,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것도 김준근 그림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죠? 정말 치열한 땀의 현장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생선을 팔로 나가는, 그죠? 되게 이제 생선을 팔아서, 어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사실 저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는 집에 저 생선을 사서 구워주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실제로 담아서 팔고 다니는 그림이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해도라고 해서요, 생선이나 바다 풍경을 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해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서양의 정무라, 뭐 사과 그림이라든지 뭐 생선 그림 참 많은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채소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런 특히 어해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바로 요 그림은 가자미를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굉장히 생생하죠, 그죠? 어해도 그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석진. 아까는 작자 미상이고, 요거는 이제 꽤 유명한 조선 후기에 화가인데,
네, 이분이 그린 네, 수중 어초인데 이제 숭어하고 같이 그렸어요. 네, 숭어 같이 보이시나요? 바닷속에 풀과 같이 눈일고 있는 수중 어초를 그린 그림. 네, 조석진의 그림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여기 점박이 있는 거. 이게 보고. 네, 보고가 그려진 어해도인데 이것도 이제 작자 미상이죠. 그래서 보고를 저렇게 표현한 그림이 남겨져 있고, 네.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네, 잉어라고 써놓고 뭐냐고 물어보면 좀. 네, 여기 니어라고 써있죠. 네, 니어. 그 당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잉어를 니어라고. 네, 여기 니어 보이시죠? 그래서 잉어를 그린 니어. 네, 여기 잉어의 특징인 요게 네, 세움이 보이죠? 네, 잉어 그림. 그리고 이건 뭘까요? 붕어. 좀 다르죠? 네, 잉어하고 붕어를 그린 네, 어해도. 그래서 저런 것 민물생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잡기가 쉽고 네, 많이 먹고 아까 네, 붕어 증을 누가 좋아했다 그랬죠? 영조가 좋아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쏘가리. 쏘가리는요, 궁궐 생선, 골자를 써서 걸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쏘가리를 그린 건데, 이제 이 경우는 네, 장한종이라고 하는 그런 네, 그 궁중하가가 그린 쏘가리. 네, 쏘가리는 걸어, 그 걸자는 궁궐할 때 그 걸자예요. 그래서 저 걸어도도 지금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우어, 웅어, 네, 또 우여. 이게 되게 이명이 많더라고요. 네, 바다하고 민물이 만나는 네, 지역에서 자라는 웅어. 최고의 생선으로 쳤던 그 궁중에 진상하던 그런 생선이라고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웅어를 그린 네, 우해도 네. 그리고 네, 오징어하고 네, 여기 오징어 보이시죠? 네, 오징어하고 가오리를 그린 어도. 네. 되게 이제 작자 미상이죠. 자기가 좋아서 그렸을 거예요. 그죠? 네. 가오리하고 이제 오징어도 되게 생동적이에요. 그죠? 네. 작자 미상의 그런 남겨진 이름 없는 네,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네, 생동적이라는 제가 미술사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새우도 네, 중요했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새우를 그린 어해도가 되겠습니다. 그 새우 보이시죠? 그래서 새우도 되게 좋아했는지 그림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게하면 이제 이규보 선생 그죠? 황금빛 액체. 네, 게를 사실 그때 그 간장게장 우리는 지금 간장게장인데요. 그때는 소금으로 했어요. 간장을 안 쓰고 간장은 상당히 최근이고요. 그래서 요새 오히려 그 게를 잡아가지고 소금으로 게장을 담더라고요. 네, 너무 비싸서 저는 못 먹어봤는데 더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소금에 하니까 간장게장보다 훨씬 더 네, 진한 맛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조금 있으면 이제 소금에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간장게장은 여러 가지 뭐 단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대에 가까운 같은 게장이라도 네 그래서 게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저 게도 좀 먹음직스러운가요? 생동적인가요? 네, 작자 미상의 어해도. 네, 이거는 이제 조개 전복을 그린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네. 조선시대에 저렇게 네, 어해도를 남기고 또 고기 잡는 풍경을 하고 또 뭐죠? 물고기를 이고 다니면서 팔았던 그런 풍습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조선의 수산물 문화를 알 수 있는 네, 기록들이 많지만 제가 아까 문집 속에 그죠? 그리고 조리서 속에 네, 그러니까 문집은 아까 고려시대 때 동국 이상국집이나 모군집 네, 모근 이색 선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오늘 정말 학구적인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강의 가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네,
동국이상국집하고 네, 목은집에 보시면 네, 상당히 많은 음식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그야말로 조리법을 기록한 고조리서라고 얘기해요. 고조리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음식 디미방부터 시작해서 네, 규합총서, 살림경제, 증보살림경제, 수훈잡방, 또 허균 선생도 도문대작이라는 그 조리법은 아니고 음식 팔도 지리지를 남기고 또 가장 요새 네, 임원 경제지 서유구 선생이 쓴 임원 경제지 16지 속에 정조지라는 부분, 네, 이 이제 조리법에 대한 기록이고 생선에 대한 기록이 전어지예요. 전어지. 네. 그런 것들 요새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한번 네,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음식 문화를 공부하는가 하면 이 조선시대 네, 유학자들이 남긴 일기. 네, 일기가 뭐예요? 맨날 자기 먹고 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몇 개의 일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네, 수산물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록인데 오늘 제가 아주 대표적인 거, 네, 꼭 수산물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네, 세미록하고 네, 그 다음에 미암일기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 세미록은 네, 오이문이라는 사람이 1539년부터 오이문이라는 사람은 1539년부터 16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이분이 네, 쓴 기록이 네, 생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네, 생선회도 많이 먹고 또 잉어, 농어, 숭어, 웅어 낚시를 잡아서 먹었다 하는 게 1597년 네, 기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얻어서 잡았던 거, 네, 빙어, 회쳐 먹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 기록을 이 세미록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미암일기가 네, 더 와닿으실 텐데요. 이 미암일기를 쓴 유이춘 선생은 저기 담양 지금 거기 종갓댁 있고 박물관도 있어요. 네, 그래서 11년간에 걸친 네, 미암 유이춘 선생이 11년 동안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받은 거, 뭐 왕한테 받은 거, 또 네, 그런 채소류 뭐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수산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식품 선물을 212건을 받았는데 어패류가 66건. 그러니까 오히려 육류보다 수산물을 더 자주. 네, 저는 담양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 댁에 가가지고 그 종부님하고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 댁 종부님 다 오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댁에 시집 오셔가지고 직접 쓰신 일기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네, 그 종갓댁이 있고 그 집 종소는 어디 학교에 계신 것 같던데 종부님이 네, 확실히 집안 전통이 있나 봐요. 네, 그 따님이 아니고 종부님인데 네, 미암 그리고 이제 이분 그 미암일기가 네, 그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도 있고 담양 가시면 가깝죠. 담양.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육류보다 수산물을, 네, 요새 고기 선물이 최고인가요? 한우 선물이 이 당시에도 전복부터 오징어, 조기, 민어, 네, 아까 민어 얘기 하셨는데 석화, 굴, 은어, 청어 이런 것들이 선물용이었다는 거죠. 홍합, 건어, 낙지, 문어. 그러니까 낙지는 이제 이쪽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문어, 해삼, 준치, 네, 감태, 좀 미역. 네, 이런 것들을 네, 선물로 받았던 네, 그런 기록들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고 저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음식 문화를 공부하는 기록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 문집이나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고조리서 또 문헌 그리고 일기까지
그런 걸 통해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먹고 살았나 하는 거를 보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해산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다를 요리해온 민족이다. 네, 사실 그 미국에서 생선 요리를 시키면 저게 무슨 생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슈퍼에 가도 생선을 다 포를 떠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 마리를 갖다 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필렛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뭐 해봐야 굽거나 튀기거나 거기다 소스 얹고, 그러니까 정체를 주로 또 먹는 게 흰살 생선이에요. 왜?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좋긴 하지만 그건 불포화란 얘기예요. 불포화란 얘기는 이중결합이 있어서 그만큼 산패가 잘 된다는 얘기. 근데 소고기 지방은 포화 지방이잖아요. 잘 안 상하죠. 그러니까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굳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게 소고기고, 소고기보다 조금 더 융점이 낮은 게 돼지고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닭고기. 그래서 서양에서는 화이트 미트, 돼지고기, 닭고기가 레드 미트, 소고기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메가3라는 지방산은 불포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잘 상한다는 거죠. 등푸른 생선 잘 상해서 비린내 많이 나는 거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비리니까 비린 맛은 어릴 때 익숙해지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생선보다 뭘 많이 먹나요? 바로 흰살 생선 이렇게 필렛 떠서. 근데 왜 그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유명해졌는가? 에스키모인들이 거의 채소 안 먹고 큰 생선만 먹는데도 심장병이 안 걸렸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먹는 등푸른 생선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오메가3, 오메가6. 그게 사실은 굳지 않고 몸에서 이제 그런 혈류 개선이나 이런 데는 좋은 지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선들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 못 올렸던 거죠. 그죠? 상한 생선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양인에서의 채소 조리 방법은 굉장히 미숙하고 많지 않고 한데 비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돼 먹고 저렇게 돼 먹고, 그래서 제가 이 편을 달았어요. 정말 바다를 요리해 온 민족이다. 그럴듯하죠? 아닌가요? 그래서 주로 제가 만들었던, 제가 직접 만든 것기보다 같이 제가 이제 아는 셰프하고 우리가 같이 했던 이제 그런 음식들 사진하고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데 좀 특이한 음식들. 해산물로, 여러분 순대 그러면은 되게 돼지 창자에다가 속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 순대뿐만이 아니라 해산물로도 순대를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 오징어 순대는 잘 아시죠, 그죠? 오징어, 또 명태 순대, 또 아주 대표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당히 고급한 순대로 어교 순대라는 게 있어요. 저 어교 순대는 아까 여기 대답도 잘 하시던데 무슨 순대죠? 민어의 고장이죠. 민어의 불에다가 속을 채워서. 진짜 맛있어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바로 요게 어교순대입니다. 콜라겐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저거 녹여가지고 아교로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한의원인가 뭐 그런 데서. 그래서 해산물로 만드는 순대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해산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무래도 국, 그죠? 탕, 그죠? 찌개. 찌개하고 조치의 차이점은 뭘까요? 거의 비슷한 음식인데요. 왕실에서는 찌개라고 부르지 않고 궁중에서는 조치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한자 이름이고 고급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얘기고, 또 지짐이라고 해서 지진 게 아니고 되게 빡빡하게 끓인 걸 지짐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럼 전골은 뭘까요? 그럼 전골하고 국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음식이라는 게요, 딱 경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뭐 유래도 너무 다양해요. 이제 그건 이렇게 음식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가 맛있고 재밌어야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갖고 막 역사라고 우기면서 싸우죠. 예, 그건 아니라는데.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뭐 조랭이 떡국 하나 그 개성지방에 그거 놓고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이성계 목을 비튼다고 개성 사람들이 가운데를 갈랐다 그러고 누에고치 모양으로 돈을 상징한다 그러고 새해를 상징한다 그러고 그렇게 다양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경계는 없지만 되게 전골하고 국의 차이점, 찌개하고 차이점은 찌개하고 제일 가까울 거예요. 전골은 조금 더 건더기가 많고 네,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값비싼, 그래서 전골로 부르고 찌개라고 부르고 왕실에서는 조치라고 부르고 사실은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이나 탕이나 확, 갱 다 이제 비슷한 국물 요리인데 조금씩 다른 거죠. 문헌에서도 이제 조금씩 차이 있게 쓰였고, 네. 그래서 뭐 매운탕, 매운탕도 얼마나 웃기는 이름이에요, 그죠? 네. 안 웃겨요? 네, 한번 우리가 이제 매운탕이란 말이 더 익숙해졌는데, 저거 사실은 생선찌개예요. 근데 고춧가루 넣어서 매우니까 생선이란 말은 빠지고, 이제 다 매운탕으로 통일화된 거예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써서 그렇지, 한번 조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이름이 매운탕이 도대체 맵다는 거죠. 그죠? 네, 사실은, 생선찌개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국은 미역국, 네, 해조류 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죠. 네, 그리고 생선찌개.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해산물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식, 밥에다가 이제 해산물을 응용한 음식들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전복죽, 네, 그리고 충무김밥,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주식이잖아요. 반찬보다는. 네, 그리고 네, 저기는 오징어 덮밥. 이런 것들, 그래서 생선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사용된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맛있는 거는 구이예요. 생선 구이, 그죠? 구워야 맛있다. 네, 뭐든지 구우면 맛있다. 요새는 채소도 많이 굽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구이, 명태 구이, 황태 구이 이런 요리들, 네, 구워서 먹는 음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즐기는 이제 조림. 네, 조림은 되게 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간장. 혹은 고추장, 이게 다 발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발효 음식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로 썼던 거죠. 그래서 조림의 재료가 되는 발효장, 간장, 고추장, 뭐 된장도 쓸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도미찜, 네, 찜 요리들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 요새 아기찜인 것 같아요. 그죠? 아기 자체도 버리던 생선인데 저걸 갖고 찜을 하지만, 네, 이건 사실 상당히 이제 서민적인 그런 요리라면 반가에서 네, 주로 먹었던 찜 요리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저게 이제 도미찜이라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찌는데 다 포를 떠서 전을 붙여서 거기다가 네, 넣고 다시 한번 쪄내는 네, 아주 화려한 네, 반가의 도미찜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네, 그리고 볶기와 초. 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전복초예요. 저게 전복에다가 네, 넣어서 뭘 한다 그랬죠? 볶아서 마지막에 전분을 조금 넣어서 윤기나게 절인 거는 초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네, 뭐죠? 오징어 볶음. 네, 볶음과 초. 네, 비슷한데 조금 네, 다른 네, 초 요리가. 그래서 특히 뭐 전복초, 또 홍합초, 네, 또 말린 해삼 갖고 네, 해삼초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왕실에서 해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생선으로 하는 네, 화려한 요리 대표
요리가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뭐 같으세요? 네, 제가 조선왕실 밥상할 때 저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조그만 그릇에 담아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아침상, 점심상에 나오는 뭘 만드는 건가 하면 이 금중탕이라는 음식인데요. 금중탕은 조선왕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잡탕하고 금중탕. 여기는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요. 네, 지금 갈비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민어, 생선, 그 다음에 말린 전복, 네, 해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화려한 금중탕이라는 음식이 있고, 오른쪽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열구자탕인데요. 저기도 이제 바로 수산물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고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어우러지는 네,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생선을 해서 만드는 이게 뭔가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어선이에요. 생선, 흰살 생선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말아서 한 어선, 반찬선자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선 어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회를 먹어도 조금 이제 반가나 왕실에서는 이제 저렇게 완전히 날회를 먹기도 하지만 녹말 전분을 발라서 끓는 물에 데쳐서 먹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채라고 네, 불렀던 네, 조금 그 날회도 있지만 어회에 이제 그 또 다른 형태는 숙회라고 해서 전분을 발라서 살짝 데쳐서 먹는 네, 반가에서는 날생선보다는 좀 저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생으로 즐기는 바다회, 네, 홍어회도 한번 네, 봤고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생선으로 부친 전, 그죠? 생선전은 의례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윤중 선생 기제사상에 바로 이제 생선으로 만든 어포하고, 이 댁은 특이하게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새우젓이 올라가요. 되게 간소해요. 윤중구 댁은 되게 유명한 기호학파의 그런 댁인데도 이건 저희가 재현을 한번 한 거거든요. 저렇게 간단하게 해요. 오히려 요새 제사상 차리면 저거보다 아마 음식수가 더 많을 거예요. 한 3, 40가지. 근데 이 댁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차리는데 새우젓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그 댁의 가풍으로 자리 잡은 거고, 뭐 낙지전도 저도 민어인지 뭐 안에 뭔지는 모르겠네요. 전 중에서는 민어전이 최고죠. 그죠? 네, 비싸서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식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자미 식혜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국물이 들어가지 않은 젓갈. 네. 이런 것들도 다 왕실 밥상에 올랐던 거라서 제가 만들어서 그때 재현해 본 겁니다. 네. 발효, 바다의 맛을 오래오래 즐기는. 네. 그리고 이제 해조류, 튀김, 티각. 네. 김순액도 되게 인기 좋고요. 요새 이 티각도 되게 좋아해요. 티각하고 부각.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차이는 티각은 그냥 튀긴 거고, 부각은 찹쌀풀을 발라서. 네, 정확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티각과 부각, 그리고 튀김. 네. 그리고 자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명태포하고 요것도 어포예요. 어포를 이렇게 만든 거. 요건 뭔가? 보이시나요? 요건 뭘까요? 뭐같이 생겼어요? 육포다식이에요. 그리고 또 육포다식은 뭔가 하면 육포 있죠? 마른 걸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찍어내는가 하면 다식판에. 어포다식은 생선을 말려서 다식판에 찍어내면 그거는 차과자 다식이 아니고 반찬이에요. 그 자반. 네, 같은 말로 불러서 되게 이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어란이에요. 어란. 네, 어란도 요새 되게 비싸죠. 숭어 어란이 제일 잘 만들어지죠. 네, 어란도 상당히 고급하게 먹었고 선물했고 했던. 네, 오른쪽은 역시 마른 반찬들이 명태포, 오징어포, 그 다음에 뭐 육포인가? 네,
해서 주로 반찬으로 많이 이용됐고, 그리고 이제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이제 해조류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유명한 과메기 지금 되게 유명해졌죠. 처음에는 청어로 하다가 요새는 이제 꽁치, 네, 이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네, 우뭇가사리, 매생이, 톳, 가시리, 요게 가시리로 튀겨서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리까지 했고 제가 45분에 끝내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다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이 문제에 기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네, 정말 인간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죠? 바다는 지금 아파요. 그죠? 네, 바다는 아프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먹이 사슬의 위로 갈수록 네, 이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뭐 참치나 그런 것들은 되게 건강한 음식이었는데 요새는 임산부한테는 미국에서는 금해요. 큰 생선일수록 수은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먹이 사슬의 위에 있을수록 네, 수은 중독이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참치나 네, 또 뭐 연어 이걸 금지할 수는 없고 임산부한테는 금지하는 게 미국의 지금 수산 지침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오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건강식품인가 이제 이런 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도 지금 엄청 사라지는 거 알죠? 제가 지난번에 울릉도 갔더니 오징어가 없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양식 생산. 네, 이거 아무래도 한 군데다가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항생제 네, 투하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베트남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을 파괴해요. 그 타이거 새우 이런 거 생산하는 데 가보면은 네, 우리만 아니라 특히 그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걸 키우는데 그 민물 맹그로브 숲에서 키우는데 그 일대를 다 해서 우리보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걸 막는 그 MSC나 그런 운동이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네,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도 좀 네, 관심을 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 생선. 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문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끔찍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네, 이제 우리가 바다 음식의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세계 양식업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심각해요. 새우 양식을 위해서 맹그로브 숲의 3분의 2가 소멸됐다는 거죠. 값싼 노동으로, 그전에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자본이 들어오고 하니까 숲이 다 파괴돼서 나가는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 새우 양식이 치명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 또 우리나라의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네. 현재 보시면 수산물이 동물성 단백질의 35%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네, 2007년에 이미 네, 28%가 과잉 이용되고 고갈된 상태라는 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슬로우 피시 이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전통 어업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책에는 소개를 했는데 1호가 이제 해녀 어업이고 뻘배, 죽방염, 천일염, 김양식, 그리고 갯벌 낙지, 네, 다 해보셨나요? 제첩잡이, 돌미역. 이것도 이제 곧 사라질 테니까, 네, 곧 사라질 테니까 정부에서 그 해수양부, 네, 옛날에 농림수산부였거든요. 지금 이제 따로 됐지만 거기서 지금 전통 어업 방법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8호까지. 네, 그 다음은 제가 다시 그걸 못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네, 문화, 유산, 제가 그냥 바다를 요리해 먹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만들었던, 네, 조리법 자체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 유산이라는 거죠. 헤리테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산이라고 하면 뭐 석가탑, 다보탑, 고려청자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형태는 없지만 지켜야 될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장문화가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장 만드는 거. 무형문화유산. 그 조리법도 이제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으라고 할 수는 없고 유산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슬로우 피쉬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